은퇴 후 황혼이혼 급증하는 이유 68%가 겪는 부부 갈등. 이렇게 해결하세요. 당신, 오늘 점심은 뭐 먹을래요? 이 한마디가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율이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남편의 은퇴 직후 12년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왜 하필 여유가 생긴 은퇴 후에 갈라서게 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은퇴 후 부부 재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부부가 마주하는 현실과 그 해법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동기 모임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처음으로 하루 종일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신문을 보고 낮에는 TV를 보며 쉬었죠.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이 씨는 30년 넘게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침 9시에는 요가 수업, 10시 30분에는 친구들과 차 한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저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녀만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면서 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 가려고 하면 어디가? 라는 질문이 따라왔고 친구 만나고 오면 맨날 밖에만 있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드라마를 보려고 하면 남편은 뉴스를 보고 싶어 했죠. 더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와주겠다며 설거지를 했지만 그릇을 놓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겠다고 나섰지만 옷을 분류하는 방식도 달랐죠. 아내 입장에서는 도움이 아니라 방해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간 침해,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김은정 박사는 오랜 시간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하던 부부가 갑자기 같은 공간에서 24시간을 보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역 다툼이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누레 오치바 신드롬 젖은 낙엽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은퇴한 남편이 아내를 따라다니며 매달리는 모습이 마치 발에 달라붙는 젖은 낙엽 같다는 의미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직콕 남편 스트레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68%가 은퇴 후 1년 이내에 부부 갈등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42%는 은퇴 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준비되지 않은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재정적으로만 준비합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을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만 따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40년 동안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고
아내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두 세계가 갑자기 충돌하는 겁니다. 더욱이 많은 남성들은 은퇴 후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부하 직원들의 존중도 사라지고 매일 아침 출근해야 할 곳도 사라집니다. 이런 공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과 존재감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은 이미 아내가 오랜 시간 주인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또 다른 혼란을 겪습니다. 평생 남편이 바깥일을 하는 동안 집안을 지켜온 자신의 역할이 이제 뭘까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죠. 게다가 이제 와서 남편이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느낍니다. 결국 은퇴 후 부부가 겪는 첫 번째 위기는 공간의 재분배 문제입니다. 같은 집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서로의 자리를 새롭게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소한 마찰이 쌓여 결국 큰 갈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은퇴 후 남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역할의 상실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박 과장님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누구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TV를 보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죠. 이런 심리적 공허함은 때로 가정 내에서 불필요한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아내가 하는 집안일에 이것저것 의견을 내고 자녀들의 선택에 참견하고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신과 의사 이현수 교수는 은퇴 남성들이 겪는 가장 큰 심리적 문제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 정체성을 잃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남성의 비율이 은퇴 전보다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조직 생활에서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우울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아내들은 또 다른 종류의 역할 혼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동안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하면서 이 구도가 무너집니다. 남편은 더 이상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내의 역할은 뭘까요? 여전히 집안일을 전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남편과 분담해야 할까요? 이런 역할의 애매함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더구나 많은 아내들은 은퇴한 남편을 돌봐야 할 또 다른 대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녀 양육이 끝나고 이제 좀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아이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가족 상담 전문가 최영미 박사는 은퇴 부부가 겪는 갈등의 70% 이상이 역할 재정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서로가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보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평생 아내가 혼자 장을 봐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남편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르고
아내는 가족 전체를 고려해 장을 봅니다. 계산대 앞에서 이건 왜 샀어? 이건 비싼데? 같은 대화가 오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서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식사 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남편은 은퇴했으니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집에서 먹습니다. 아내는 이제 하루 세 끼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아침만 챙기고 점심은 각자 해결했는데 이제는 매일 세 끼 식단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부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지라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도 이제 시간 많으니까 집안일 좀 도와줘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는 남편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부 모두에게 찾아온 새로운 국면입니다. 따라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새로운 관계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역할의 재정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고착된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하면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많은 은퇴 부부들이 고백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화 부족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정작 제대로 된 대화는 거의 없다는 거죠. 최 선생님 부부는 결혼 38년 차입니다. 남편이 은퇴한 지는 2년이 됐습니다. 하루 일과를 들어보면 아침에 밥 먹으라는 말로 시작해서 낮에는 각자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고 저녁에는 오늘 뭐 했어? 라는 형식적인 질문만 오갈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많은 부부들이 평생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이야기, 학원비 이야기, 집값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은퇴하면서 더 이상 공통의 화제가 없어진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서연 교수는 한국의 많은 부부들이 정보 교환은 해왔지만 감정 공유는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대? 월급은 언제 나와? 그 같은 실용적인 대화만 해왔지. 당신 요즘 기분이 어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그 같은 감정적이고 철학적인 대화는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맞으면 대화 소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남편은 더 이상 회사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아내도 자녀 양육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남은 건 건강 이야기, 경제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듣는 습관의 부재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직장 생활 동안 지시하고 평가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공감하거나 경청하기보다는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평가를 합니다. 반면 아내들은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니즈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부부 상담사 강민수 씨는 상담실을 찾는 은퇴 부부의 80% 이상이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 결론 없이 이야기만 길다고 불평합니다. 반면 아내들은 남편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공감 없이 훈계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결국 둘 다 소통을 원하지만 소통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대화 부재는 때로 침묵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없으니 점점 말을 아낍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휴대폰만 보거나 서로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더 나아가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둘 다 상대에게 관심이 있고 대화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부부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 습관의 재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재적응한 부부들을 인터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저녁 산책을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고 어떤 부부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고 싶은 일을 공유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양보다 질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면 오히려 서로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이라도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답은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은퇴 후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노년학 전문가 사토 요시코 교수는 행복한 은퇴 부부의 공통점은 함께 그러나 따로 터게더 벗 어파트 원칙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즉, 부부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독립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주 3회 노인복지관에서 탁구를 배우고 어떤 남편은 아침마다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배우거나 요가를 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은퇴 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각자의 취미 활동 시간이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결혼 만족도가 낮은 부부는 대부분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 정체성의 보존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배우자 이전의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자신만의 관심사와 취향, 친구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죠. 이런 개인적 영역이 보장될 때 오히려 부부 관계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자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물리적 공간의 분리입니다. 집안에서도 각자만의 공간을 정하는 것이죠. 남편은 작은 서재나 공부방을, 아내는 자신만의 공방이나 취미 공간을 만듭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둘째, 시간적 분리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각자의 일정을 따로 갖는 겁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은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는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관계의 다양화입니다. 배우자에게만 모든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남편은 옛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유지하고 아내는 자신의 친구 네트워크를 활발히 유지합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자극과 에너지가 오히려 부부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따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각자의 시간도 갖되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만드는 것이죠. 많은 성공적인 은퇴 부부들이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은 부부만의 데이트 나이트로 정합니다. 근처 맛집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합니다. 이때만큼은 일상의 잔소리나 걱정거리는 잠시 내려놓고 연인처럼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또 어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처 온천이나 바닷가에 가서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장소에서는 새로운 대화가 나오고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니까요. 동시에 공통의 취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등산을 하거나 사진을 배우거나 원예를 즐기는 겁니다. 각자의 취미는 따로 있되 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도 하나쯤 있으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가족치료사 박수진 박사는 은퇴 부부에게 가장 해롭 것은 의무감으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붙어 있으면 오히려 서로가 짐이 됩니다. 반대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선택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면 그 시간이 진짜 의미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균형을 찾은 부부들은 은퇴 후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경제적 압박도 줄고 자녀 양육 부담도 없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공간을 주고 함께할 때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 제2의 신혼기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은퇴를 상실의 시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의 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상실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는 직장을 잃고 소득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는 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부부는 불안과 상실감에 갇혀 서로를 탓하고 과거만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부부는 새로운 꿈을 함께 꾸고 서로를 응원하며 매일을 새로운 모험처럼 살아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모 씨 부부는 남편이 은퇴한 후 처음 1년간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무기력해졌고 아내는 남편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죠.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30년을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에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젊었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좋아했다는 것, 둘 다 사진 찍는 것을 즐긴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와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가기로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낭여행 스타일로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현지 음식을 먹으며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첫 여행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부부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볼지 함께 조사하고 계획했습니다. 여행 중에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공유했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함께 앨범을 정리하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은퇴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전히 의견 충돌도 있고 사소한 다툼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공통의 목표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솔직한 대화입니다. 은퇴 전에 혹은 은퇴 직후에 부부가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떻게 살고 싶어? 우리 관계에서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게 필요해와 같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니즈를 확인합니다. 둘째, 유연한 태도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관계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작은 실험들을 통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시작입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동네 산책하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식당 가보기, 매일 저녁 30분씩 서로의 하루 이야기 나누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다면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 상담은 문제가 있는 부부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부부들이 예방 차원에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서로의 단점과 부족함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인내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바탕이 됩니다. 은퇴는 부부에게 두 번째 기회입니다. 자녀도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이제 정말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서로를 탓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며 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부부의 선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성공적인 은퇴의 척도는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가 불행하면 은퇴 생활은 고통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은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부부가 겪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동거의 시작, 역할의 상실, 대화의 부재, 그리고 각자의 공간 찾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새로운 관계 만들기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장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의 변화 속에서 혼란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중 많은 부부들이 성공적으로 이 시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입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은퇴 후 부부 재적응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